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하셨을 텐데 그 결과는 지난 2년 동안 지나고 보니 경제, 민생, 외교, 안보, 민주주의까지 좋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렇게 만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더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라도 멈춰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4월 10일에 여러분이 하실 일입니다. 겨우 하는 일이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부자들 세금 깎아주니까 당연히 재정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재정 부족하다고 R&D 예산 삭감해서 우리나라의 젊은 과학자들, 연구자들 해외로 탈출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 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서민들 먹고 살기 어렵다고 코로나 때 했던 것처럼 지역 카페로 1인당 25만원씩, 가구당 100만원씩만 지급해서 동네 골목에서 보령 시민은 보령시에서 골목에서 쓰게 하면 보령 경제도 살고 자영업자들 동네 가게들도 살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세금도 더 거치고 좋은 일 아닙니까? 이런 거 하라고 세금 냈더니, 이런 거 하라고 권력 맡겼더니 그 권력으로 그들이 뭔 일을 했습니까? 부자들 세금 깎아준 것 말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13조 원은 없어서 못하겠다는데 1년에 십수조 원씩 세금 지금 깎아주고 있잖아요. 맨날 뉴스에 나오는 게 세금 깎아준다는 건데 이 중에 여러분 세금 깎아서 여러분 혜택 보면 한 명이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세금을 수십조 원 깎아줬다는데 이 중에 득 보신 분 세금 깎아서 내가 요만큼 이익 봤다 있어요? 저기 두손 의원이신 거니까 2배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전혀 그런 일이 없다 그 말이죠. 우리 보령에도 아마 농사 짓는 분 많을 텐데 오늘 오다 보니까 대파 들고 투표하러 가면 안 된다고 선관위가 금지했다더라고요. 그러면 쪽파는 됩니까? 아니, 그래서 쪽파 들고 가려고 하다 말았는데 뭐 디올백은 괜찮아요? 대파가 한 단에 875원 한다 그러면 사실 농민들이 875원 받고 팔아도 손해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는 사실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게 한 단이 아니고 한 뿌리에 875원이라고 말했을 거라고.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일 거라고.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이 나라의 주권자이고 지어만 두려워해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을 업신여기는 거 아닙니까? 주인을 업신여기는 대리인 일꾼들은 혼을 내줘야 합니다, 여러분. 나빠서가 아니라 잘하라고 혼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이 잘 돼야 나라도 잘 되고 우리들의 삶도 좋아지지 않겠어요? 혼내기 위해서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성공한 대통령 되게 하기 위해서, 성공한 윤석열 정부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4월 10일에는 반드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재명 보령 서천에 출마 안 합니다. 나소연이 출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소열 군수가 보령 출신이 아니라서 잘 모르실지 혹시 모르는데 서천 군수 정말 잘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소문으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분이 서천 군수할 때 제가 시장을 같이 했는데 제가 꽤 일 잘한다고 칭찬받았습니다만 제가 우리 나소열 군수 일하는 거 보고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정말로 꼼꼼하고 공직자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성실함과 충직함이에요. 실력, 기술도 중요합니다. 잘 단련되신 훌륭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데, 문제는 정말로 지역사회와 우리 국민들을 사랑해서 존중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동네 잘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동네 깨끗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쓰레기라도 하나 더 줄까,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세금 아껴서 한 푼이라도 더 돌아가게 할까, 정말로 애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지역에서, 민주당 어려운 지역에서 삼선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 보령에서도 한번 써보시라니까요. 제가 보증하는데 사람으로는 나란 일, 우리 공동체의 일을 맡기기에는 이런 훌륭한 자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경쟁을 한번 시켜보세요. 맨날 똑같은 사람 뽑아가지고 잘해도 못해도 계속 그 사람 시키지 말고 한번 이 사람도 시켜보고 저 사람도 시켜보고 잘하는 사람 한번 더 시켜주고 이래야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밥 먹으러 가도 이 식당도 가보고 저 식당도 가보고 그러잖아요. 어떤 게 더 맛있나, 어떤 게 더 싸고 맛있나. 그런데 아니 몇천 원 드는 식당도 우리가 골라서 이 집 저 집 가보는데 이 나라 살림을 하는 나의 운명과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통째로 결정하는 그 엄청난 자리는 왜 한쪽만 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나소열에게도 기회를 한번 주세요. 맞습니다. 한번 맛을 보시고 다음에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여기 무슨 여론조사인지 뭔지 하는 거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군요. 이제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차 범위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결국 결론은 투표하면 이긴다, 투표해야 이긴다, 포기하면 진다.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 선거에도 4명 중에 1명은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10명 중에 6명, 3명 중에 1명 이상이 투표를 하지 않아요. 결국은 지지하는 사람들, 판단한 사람들 중에 누가 더 많이 투표장으로 가느냐로 승패가 결정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내 한 표 열심히 찍어야지,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전국에 있는 우리 민주당 후보들 좀 찍어라, 포기하지 말고 투표해라, 이렇게 해주시면 전국에서 민주당이 이길 거고, 그것은 곧 민주당이 아니라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권에 경고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책임을 묻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때문에 난리죠. 화석연료, 즉 석유, 가스 이런 걸로 생산한 제품은 안 산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만 산다. 이걸 RE100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기업의 표준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가 8%밖에 안 되고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릴 계획이 별로 없어요. 이 정부는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수출 국가인데 이 수출 국가의 기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 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하면 재생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내의 일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요. 국내 경제가 망하겠죠? 네. 이 정부가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뭘 해야 되냐? 보령에 저 바닷가 어디 아무도 안 오는 그런 버려진 바닷가, 아니면 저기 농촌에 도로 위, 제방 위, 논둑이, 밭둑이 이런 데에서 태양광 발전해서 자기가 쓰고 난 나머지는
팔 수 있게 하면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게 팔 수 있도록 전력망을 깔아주면 우리 스스로 에너지 생산해서 쓰고 남는 거 팔 수 있어요. 에너지 고속도로 전기를 팔 수 있도록 전력선만 깔아라. 정부가 지금 이런 불경기 때 그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면 재생에너지도 확보하지요. 농촌도 살지요. 수입도 대체해서 에너지 수입으로 무역 적자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활동을 하겠지요. 경제가 삽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부가 나서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에너지 산업들을 탄압하고 있어요. 맨날 수사만 합니다. 이런 정부를 계속 방치하면 여러분의 삶도 피곤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취업하기도 어려워지고 아이 낳아서 기르기도 점점 어려워진다. 미래와 희망이 없어진다. 아시겠습니까?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4월 10일에는 이제는 멈춰라, 제발. 스톱! 이제 멈추고 다시 원래 우리 가던 길 가자. 평화로운 나라로, 안전한 나라로,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적인 나라로 다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소열 손 꼭 잡고 나소열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고 여러분이 이 나라 주인임을 증명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나소열 꼭 부탁합니다. 자, 우리 큰딸입니다. 큰딸 여원 씨와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보내주십시오. 이제 큰딸이 이제 20살이 됐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제 선거운동을 도와주게 됐는데요. 사실 정치인의 아내도 힘들지만 정치인의 자식도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저는 가족한테 미안한데요. 그러나 제가 선택한 이상 훌륭한 정치인으로서 노력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모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치했듯이 우리 가족도 소중하지만 모든 분의 가족 모두 소중하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한 보령,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